안녕하십니까. TA그룹 제품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제품 중에 뉴트리라이트의 기본 영양편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뉴트리라이트 회사와 더블엑스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더블엑스를 제외한 기본 영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는 목차를 보시면 기본 영양이 있고 허브 제품이 있죠. 기능성 제품이 있죠. 오늘 보실 내용은 기초 영양인데요. 기초 영양이라 함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기초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활하면서 과연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음식들로 영양을 채워주셔야 돼요. 어떠세요? 여기에 있는 재료들, 식자재를 이용해서 한상을 차리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영양소로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이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우리가 한 달 동안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 하루 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여기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영양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인데요. 이 식물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가서 함께 우리 몸에서 유용이 되어야만 비타민과 미네랄의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식사가 어떻죠?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서처럼 혹시 오늘도 패스트푸드를 드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앞에 보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도 많이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섭취해야 할 앞서 봤던 비타민, 미네랄은 얼마나 섭취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환경이 바뀌고 먹거리가 바뀐 탓에 이렇게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부족한 영양소, 또 조리 과정이나 첨가물에 의한 효소의 파괴로 우리의 영양소는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이렇게 리스트를 정했어요. 지금 보시면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B군이죠. 그죠? 그리고 철분. 이렇게 이 5가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건강기능식품을 반드시 먹어야 하지만 정제된 합성 비타민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여기 있죠. 독립적인 분자 구조로 다른 비타민과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유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에서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내 몸속 무법자 활성산소 유발 습관이라는 데 있어서 합성 비타민의 섭취가 3위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섭취하는 합성 비타민이 도리어 내 몸의 활성산소를 유발시킨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생리활성물질, 여기서 말하는 생리활성물질은 식물 영양소를 얘기합니다. 추출된 비타민이 아니라 식물에 들어있는 그 식물 내재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블엑스 다음으로 추천해 드리는 게 데일리 추어블입니다. 더블엑스는 물로 삼키는 식의 건강보조식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물로 또 잘 삼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씹어서 먹어야 할 경우 이 데일리 추어블 비타민이 13종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아주 양질의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더블엑스나 다른 식품을 처음 접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간단한 밥상으로 식사를 하다가 하나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까 보신 영양소 봤죠? 필요한 영양소. 그 수많은 영양소가 다 채워진 정말 수라상 같은 상을 받아서 처음부터 먹기 시작하면 당연히 소화가 힘들게 됩니다. 그 골고루 수많은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럴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좀 더 힘들게 되겠죠.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일리 추어블은 그 영양소를 침에 있는 효소와 함께 섞어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함께 섭취를 할 수 있는 영양소죠. 자, 보시면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군들과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셀레늄 이렇게 13종의 비타민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필요한 100%를 모든 영양소가 다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씹어서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비타민 D입니다. 칼슘입니다. 칼슘이 한국인들에게 엄청나게 부족한 영양소예요. 근데 이 칼슘의 섭취는 보통 말씀하시죠. 건강한 보조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칼슘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칼슘 섭취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왜 그렇게 중요할까? 칼슘 섭취. 우리는 칼슘이라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보통 칼슘은 왜 먹어라 그러죠? 튼튼한 뼈, 그리고 튼튼한 치아를 위해서 칼슘 섭취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있는 99%의 칼슘이 골격과 치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짜 칼슘은 뼈에 중요한 영양소네, 그죠? 근데 극히 일부의 그 1%의 칼슘, 그 1%의 칼슘은 세포와 세포 내외의 체액에 존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니까. 이 1%가 하는 일은 신체의 생리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99% 채워지고 1% 정도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99%의 그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죠. 골다공증이 온다거나 그렇게 신호가 일단 앞서서 조금 오지만 1%의 그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 오거나 목숨에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체액에 있는 그 1%의 칼슘 꼭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 1%가 부족하면 계속 뼈에서 빼내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신체 내에서 우리가 음식에서 이런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섭취한 그 우유나 유제품, 말린 멸치 같은 경우에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이 칼슘은 굉장히 소화 흡수가 힘든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보충제로 분명히 같이 섭취를 해줘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품 이름이 칼맥디입니다. 그죠? 칼맥디. 칼은 칼슘, 맥,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왜 그럼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어야 할까? 칼슘만으로는 부족할까 생각하시는데 이 영양소마다 그 영양소끼리의 연관성 때문에 함께 먹어야 더 효과가 좋은 영양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칼맥디처럼요. 칼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뼈와 치아 형성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에 필요하고 이제 혈액 응고에도 사용되고 그러면 마그네슘은 골격과 무기질 항상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뼈로 흡수된 그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 뼈의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해서 그 유지를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흡수가 돼도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아까 흡수되기 어려운 영양소라고 했는데요. 이때 칼슘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 형성과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칼슘을 섭취할 때 칼슘 단독으로만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볼 때 이 칼슘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물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칼슘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지에서처럼 청소년기 그리고 임신 수유부. 당연히 임신 수유부는 뱃속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아기가 한 명 생겨납니다. 그것도 뼈를 가진 아기가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칼슘 공급을 필요로 하고 또 신체 발육이 완성되는 청소년기에도 아주 더 많은 칼슘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섭취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조화롭게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미지 질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이게 제가 지나다가 이 방송을 하길래 갑자기 그냥 핸드폰 가지고 와서 찍었어요. 보니까 칼슘 보충제, 합성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2.6배나 증가를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골격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한 그 뼈 해춘 미네랄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 프로그램에. 그 중요한 칼슘을 합성 칼슘으로 보충을 했더니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충제를 선택을 할 때 그 원료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 칼맥디에 사용된 그 원재료를 추출하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네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와서 해조류를 채취를 하고 미세조류가 자라고 부서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크게 바닷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석회 해조류를 가지고 우리 칼맥디를 만드는 거예요. 뉴트릴라이트의 농장 그 농장이 있다면 아세로라 체리나 이런 걸 이제 키우는 농장이 있다면 이렇게 해조류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바다 농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피오르드 해저에서 채취한 해조 분말을 사용한 칼맥디입니다. 정말 원료가 중요하죠. 그 다음 칼디네요. 앞서 우리가 봤던 데일리 추어블도 WX처럼 종합 비타민인데 삼키기가 힘드신 분들, 소화가 힘든 분들을 데일리 추어블을 추천을 해드렸듯이 칼맥디는 꼭 먹어야겠는데 칼슘과 비타민 D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겠는데 알 삼키기가 좀 힘들다. 또 먹고 나면 위기 기능이 조금 그래서 소화가 조금 힘들다 하는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이 칼디는 씹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라 소화에 그리고 흡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해서 비타민 D 얘기가 나왔죠. 이 비타민 D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전에는 그 단순히 햇볕만 쬐면은 흡수하는 우리가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해서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1990년대부터 그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보면 남성이 86.6%, 여성이 93.3%가 이렇게 비타민 D가 결핍이 돼 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타민 D 과연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새로 나오고 있을까? 비타민 D는 저기 1990년대부터 그 고유 기능 외에도 아까 보셨죠? 칼슘의 흡수를 돕는 그 고유 기능 외에도 제1형 당뇨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등 자가 면역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 유방, 전립선 세포 등의
세포 분리열 기전에 작용해서 암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이전에는 뼈에 좋은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에만 언급되던 이 비타민 D가 지금은 암을 예방하는, 앞서 얘기했던 저기 붉은 부분에 있는 질병들이 요즘 많이 성인병으로 대두되는 병들입니다. 그죠? 이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 대두가 되다 보니 지금은 무엇보다 비타민 D 섭취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비타민 D 섭취하기에는 바깥 생활하는 시간도 줄고 또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 이런 것들로 최대한 가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너무 부족하게 그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출시된 비타민 D는 식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버섯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서트 농장에서 그 자라나는 모든 그 과정, 그리고 건조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 제품으로 만드는 그 전 과정을 섬세하게 관리가 돼서 섭취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가 높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의 기능을 한번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쭉 보시면 비타민 D 결핍은 포도당, 불내증뿐만 아니라 비만, 대사증후군,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뼈에만 관여하는 영양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요즘 아주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성인병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아세로라 C, 너무도 익숙한 비타민 C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C 섭취에 있어서 이제는 왜 비타민 C를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당연히 항산화제 하면은 비타민 C를 떠올리세요. 아주 쉽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영양소다 보니까 그럼 그 비타민 C, 이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유해산소, 우리가 유해산소 또는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해산소와 이 활성산소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것들을 유해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유해산소에 의해서 공격받은 세포는 그 기능을 잃거나 변질이 되거나 해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지방을 공격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그리고 유해산소가 단백질을 공격하게 되면은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나 무서워하는 병이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DNA를 공격하면 DNA의 변화가 와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 거죠. 다 들어봤고 너무나 현대인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인데 여기에 있는 그 활성산소를 비타민 C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항산화 체계, 우리 몸의 항산화 체계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다 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서 자외선이나 환경오염 물질,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바르는 것, 이 모든 것, 미세먼지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유해산소가 너무나 많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내 몸에 있는 기능들로 충분히 황산화를 해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먹거리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몸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만 합니다.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비타민 C를 따로 섭취를 하게 되면 8시간이면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꼭꼭 챙겨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또 비타민 C라는 영양소 자체가 물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다 보니 조리 과정에서 너무 많이 파괴가 일어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된 이미지 한번 볼까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영양소로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고요. 그리고 8시간이면 끝나고 비타민 C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44.6%나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3번 꼭꼭 챙겨서 섭취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비타민 C의 기능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9번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 아미노산을 대사한다,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된다, 적혈구를 생산한다. 다 많이 들어보신 기능이지만 정리해서 이 9가지지만 이 비타민 C는 우리가 먹어서 또 과하게 먹으면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그렇게 배출이 되면서도 내 몸에 있는 그 비타민 C가 지나가는 모든 길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도 이렇게 청소해주는 역할,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과연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합성 비타민, 석유 정제 찌꺼기로 만든다라고 예전에는 저렇게 많이 놀라셨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참 알고 나서 먹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목이 비타민 과다 복용, 암 유발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수차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시중에는 보니까 천연올로 비타민이 너무 많던데 이렇게 앞서 본 것처럼 석유 찌꺼기라는 말은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함량의 1%만 천연원료가 들어가도 천연원료 비타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1%요. 100% 중에 1%요. 100개 중에 하나만 천연원료가 들어가도 천연원료 비타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몇 년 전 자료라 아마 지금은 3%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아주 미량만 들어가도 이렇게 천연원료라고 말을 쓸 수가 있답니다. 참 우리가 제대로 된 비타민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아까 본 그 석유 찌꺼기가 아닌 정말 천연이다 해서 옥수수를 사용해서 비타민 C를 추출을 합니다. 근데 그 옥수수가 대부분이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그 또한 천연이라 한들 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보면 GMO에 대한 실험의 결과들을 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GMO 같은 것들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섭취를 해도 괜찮다. 물론 식약처에서 딱 규정 지은 그 양만큼은 무해하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한 번만 먹고 끝나고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1년, 10년, 30년을 섭취를 하면 과연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GMO 옥수수에서 추출한 비타민, 그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성 비타민 C와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음료예요, 음료. 비타민 C 음료인데 그 비타민 C 음료에서 벤젠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알고 보니 합성 비타민 C가 식품 첨가물과 반응을 해서 그 맹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다 리콜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 C 과연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참 중요하죠. 우리 아세로라 체리의 연구는 195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칼렌보그 박사님이 훌륭한 비타민 C의 근본인 아세로라 품종을 연구를 하기 위해 정말 오랜 세월 전부터 해서 지금은 칼렌보그라는 품종이 있을 만큼, 칼렌보그라는 진짜 체리 품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 체리 품종인데 그때부터 그 유전자가 아니라 체리 그 품종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선된 그 품종을 그냥 그 품종을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묘목을 1년 반을 키워요. 그 품종을 묘목으로 1년 반을 키운 다음에 그 1년 반 자란 묘목을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2년을 또 키웁니다. 아주 방건조 극한 상황에서 그 2년을 견뎌낸 나무에서 수확한 체리로 아세로라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이거 왠지 만들어낸 얘기 같고 설마하겠지만 진짜 원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의 극한의 그 환경을 이겨낸 그 아세로라 체리로 원재료를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세로라 체리가 열리면 빨갛게 익기 전에 그 빨갛게지면 비타민C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완전히 익기 전에 푸릇푸릇할 때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확한 걸 그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해서 얼른 만들어야 되겠죠. 전과정 500개의 세심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까다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아세로라 체리 나무가 자라는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이에요. 너무 하늘이 멋있죠. 이런 농장에서 저렇게 바구니로 이제 아세로라를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따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빨간색, 녹색 막 섞여 있죠. 그걸 실제 손으로 저렇게 빨간색과 녹색 아세로라 체리로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C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로틴 플러스입니다. 카로틴 플러스. 카로틴 플러스도 이게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예요. 이따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비타민 A라는 이 영양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 화학 성분이나 뭐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탁 침투를 했을 때 가장 최전방에 나서서 걔들을 막아내는 애가 바로 비타민 A예요. 그러다 보니 비타민 A 지용성 비타민 아니야.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데 섭취하기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로 비타민 A는 현재의 생활 환경에서 넘쳐나기가 힘들어요. 파를 쫑쫑쫑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먹든지 파김치를 먹든지 오이를 먹든지 야채를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농약들이 꽤 많겠죠. 그 농약들을 처리하려고 첫 번째로 박살이 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지만 너무 과량 복용될까 봐 신경 쓰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우셨죠? 비타민 A는 야맹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다. 그렇게 눈에 그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세포 조직을 보호하고 유전자 산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로틴 플러스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상태로 있다가 실제 비타민 A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비타민 A로 싹 변형이 돼서 내 몸에 필요한 곳에 가서 유용성 있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이제 봄으로 갈 때 지금 황사도 많이 시작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날씨도 이제 건조하고 그렇죠. 그럴 때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게 바로 점막입니다. 코 안, 입 안, 목구멍, 눈 참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럴 때 이 충분히 이 카로틴을 섭취를 해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로틴 부족 현상으로는 피부가 거칠거나 입술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위나 장이 손상이 되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카로틴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점막에 의해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 말할 수 없게 그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카로틴 플러스는 두나리엘라 조류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할 수 있는 영양소예요.
근데 이런 또 내용이 있죠. 합성 비타민 A나 E를 섭취하면 또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대요. 흡연자의 경우에. 이 얘기 예전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보통은 비타민 A 잘못 먹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대. 이런 말 들어보셨는데 그 앞에 빠진 말이 합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 A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카로틴 플러스는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두나리엘라 거기에 조류에서 추출한 이 아름다운 이 바다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의 베타카로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스트비입니다. 비타민 B군이죠. 너무나도 친숙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B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수용성, 그리고 살 뺄 때 꼭 먹어야 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 혈관 건강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죠. 열이나 산도에 그 산도 변화에 민감해서 굉장히 파괴가 잘 되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외로 또 쉽게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수시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이 비타민 B군은 8가지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B군도 한 가지, 그 B군 중에 어떤 한 가지가 결핍되면 그 8가지의 균형이 조금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랫부분에 보면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이 3가지를 보면 엽산과 비타민 B12는 함께 적혈구 생산 과정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엽산도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 부족에 의한 악성 빈혈, 그럴 경우에는 엽산이 보충이 되면 빈혈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이렇게 군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이스트비 역시 씹어서 먹는 형태예요. 씹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을 삼키기 힘든 사람들도, 그리고 역시 씹어서 먹는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따라서 알 못 넘기는 아이들, 그리고 소화가 좀 힘든 노인분들의 아주 드시기가 좋겠죠. 이 이스트비 말고 또 비타민 B군 8종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B 플러스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둘 다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하나는 통이 엄청 크죠. 하나는 통이 조금 작죠. 이스트비는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비타민 B 플러스는 물로 삼키는 비타민 B군 섭취제입니다. 그 2가지 다 비타민 B군의 섭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알이 좋아 아니면 난 씹어 먹는 게 좋겠어 하면 어느 거나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고 저도 먹어보고 했을 때 위장 기능에 이스트비는 굉장히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소비자 한 분은 이스트비를 소화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체하게 이제 좀 체한 것 같거나 이럴 때 이스트비를 드시면은 그 소화제처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또 같은 다른 그 소비자분은 이 이스트비를 드시면서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는 분도 제가 뵀어요. 이게 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음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식물 내재 영양소와 함께 음식처럼 섭취를 하면 어느 한 군데가 좋아지고 딱 여기에 이거야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몸이 좋아지다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영양소가 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는 위장 기능이 좋아졌어, 또 누군가는 나는 두통이 사라졌어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합성으로 우리가 약처럼 먹는 것보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야 하지만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 실제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각자가 가진 그 영양소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섭취를 해야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트리라이트처럼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 드시면 진짜 좋겠죠. 자, 이 비타민
B군, 그리고 이스트 B, 비타민 B 플러스. 하나는 원료가 효모예요. 이스트 B는. 근데 비타민 B 플러스는 효모와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루리나에서 비타민 B군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몸에 생기는 그 노폐물을 해주고 네요. 자, 비타민 B군을 제가 각각을 이렇게 한번 기능을 나열을 해봤어요. 보시면 쭉 다 물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탄수화물 분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 단백질을 분해, 단백질이 소화될 때 호모스테인을 수치를 낮춰주는 것. 거의 다 단백질, 지방, 분해 과정, 이 대사에 관련된 그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로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아이언 폴릭 플러스입니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철분과 엽산. 아이언 폴릭, 철분하고 엽산은 먹으면은 꼭 임산부들만 먹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철분과 엽산은 필요합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및 효소를 포함한 많은 체내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이 말은 혈액에 꼭 필요한 거죠. 이 헤모글로빈을 구성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폐로 들어온 산소를 각각의 세포로 운반한다는 말은 각각의 세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에 반드시 필요한 철분은 꼭 충분히 섭취가 돼야 됩니다. 철분은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수유부에게 당연히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도 그렇고요. 엽산은 새로운 세포와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엽산 언제 제일 많이 찾는 거 보셨죠? 임신할 여성들이 임신했을 경우 꼭 엽산 먹어라 그러죠. 엽산이 부족하면 진짜 위험하게 돼요.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을 만들어요. 이 신경관이 잘못되면 정말 불행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철과 엽산, 칼슘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아이언 폴릭 플러스에서는 담고 있죠. 앞에서 칼슘 당연히 뼈 그리고 신경과 근육 조직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네요. 그리고 파셀레늄입니다. 파셀레늄. 예전에는 비타민C가 정말 강한 항산화제야 했는데 언제부턴가 정말 회춘의 미네랄의 제왕이라 할 만큼 미네랄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비타민 E가 항산화제죠. 이 비타민 E, 지용성 이 비타민 E 항산화 효과에 3000배에 달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셀레늄이에요. 굉장히 미량의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음식으로 섭취해야지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충제로 꼭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체내에서 셀레늄은 체내에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셀레늄이 결핍이 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정말 각종 질병에. 그리고 만성염증, 관절염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셀레늄 상태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셀레늄 결핍 상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만성염증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리 비타민. 활력이 넘치는 항산화. 모든 비타민이 다 항산화 영양소예요. 이 가리도 당연히 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근데 당연히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이 가리 지금 알 모양을 제가 넣어두었는데요. 마늘 모양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죠. 가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늘인데 그 마늘의 그 알리신, 우리가 마늘에 그 알리신은 좋다 해서 막 마늘 먹고 하는데 구워서 먹으면 안 돼요.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생으로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 영양소가 알리신이에요. 생마늘을 씹어서 먹어야지만 알리네이즈라는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알리신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파괴가 돼버리면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마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알리신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알리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생마늘 먹다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조식품으로 먹게 되는데 이 비타민 E, 이 마늘은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살균 효과. 내 몸에 살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아주 뛰어난 영양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죠. 꼭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갈리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 성분 덕분에 사람들의 몸은 체온이 조금만 높아져도 건강에는 아주 많이 플러스가 된다고 해요. 체온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살균 효과도 뛰어나지겠죠. 내 몸의 살균제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항산화제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바로 알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가 아까 처음 부분에 보셨던 한국인의 부족한 영양소들을 순차적으로 쭉 한번 봤어요. 우리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5가지 영양소를 우리 뉴트리라이트 초이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기초영양분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순차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딱딱 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와, 정말 원래도 신뢰가 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많이 신뢰가 갔습니다. 정말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꽉 채워진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는 이 SHN 서플리먼트는 앞서까지는 내 몸 안을 아름답게 했다면 SHN 서플리먼트는 내 이제 몸 바깥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한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물론 들어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C 또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비오틴 이런 것들 당연히 내 몸에도 좋지만 특히 건강한 피부 그리고 모발, 손톱에 영양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SHN이란 S는 스킨이죠. 피부. H는 헤어, 머리카락. 그리고 N은 네일입니다. 손톱. 그래서 영양소를 챙겨 먹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머릿결이 좀 푸석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손톱이 자꾸 좀 부러지는 것 같아. 다른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SHN 서플리먼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제 너무 중요한 프로틴입니다.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이 단백질은 지금 1, 2, 3, 4, 5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몸에 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다 필요해요. 뼈에는 칼슘이 들어가지만 뼈에도 여기 있죠. 뼈에도 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뼈에도 뼈도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단단해지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결합 조직, 그리고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 성분, 그리고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이나 활성 문줄지를 또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모든 부분에 사용되지 않는 데가 없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체중당 0.91kg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죠. 그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아미노 스코어 100으로 제공하는 아주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단백질입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에 20g 제공할 수 있는 영양소예요. 뉴트리라이트 단백질 보충제 세계 판매 1위. 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있는 건 우리 뉴트리라이트
뉴트리파이토프로틴은 스푼으로 이렇게 퍼서 먹는데 휴대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포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스틱으로. 그래서 한 포가 한 스푼 23.5g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소화가 그냥 프로틴이 조금 소화가 힘들다, 또 기호성에서 조금 먹기가 조금 그렇다 할 때에는 이렇게 쓴맛과 단맛이 조화된 아주 녹차의 풍미를 살린 녹차 프로틴으로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도 얼마 전에 출시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밸런스 위드인,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밸런스 위드인은 63억의 균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50억의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근데 둘 다 그 균주는 특허받은 균주, 그리고 또 균주 중에 뭐 군사로 치면은 최정예 군사들인 거예요. 유산균이 내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코팅이나 이런 보호 장비 없이 위산과 담즙을 이겨내고 장까지 가는 엄청난 그 정예군으로 이루어진 유산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섭취할 수 있는, 똑같이 다 훌륭한 유산균인데 형태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알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은 이렇게 포로 돼서 가루로 먹을 수 있어요. 둘 다 그 균주가 장에 붙어서 정말 증식하는데 장부착력이 뛰어난 유산균입니다. 그럼 누가 이걸 먹고 저걸 먹냐는, 그거는 먹는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루가 먹긴 좀 그래. 그러면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를 섭취하시면 되고, 나는 알이 좀 그래 하시면은 가루 형태로 드시면 돼요. 근데 단 차이점은 이번에 나온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유산균 플러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면역 기능에 진짜 중요한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장 건강과 면역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루에 한 알로 내 면역과 장 건강까지 플러스 되게끔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가루로 먹을 수 있는, 물로 그냥 삼키도 되고요. 가루도 맛있더라고요. 우유 맛도 나고. 이제 하이버비츠입니다. 식이섬유. 하이버비츠 플러스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자연에 존재하는 아주 이상적인 비율인 3대1의 황금 비율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잘 알고 계시듯이 유익한 장내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또 변양이 너무 작고 좀 그런 분들한테 그 양도 좀 늘려서 정말 변비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하이버비츠. 또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내 몸에 돌아다니는 좋지 않은 요소들을 흡착하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것들, 또 안 좋은 성분들을 불용성 식이섬유가 몸에 흡착해서 장 밖으로 빼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그 하이버비츠 식이섬유에 그 성분이 귀리가 사용되었죠. 귀리는 너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럼 이 귀리가 지금 이 성분을 이렇게 귀리 식이섬유 먹었을 때 따른 혈당과 인슐린 수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녹색은, 진한 녹색은 안 먹은 사람, 연두색은 귀리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 보니까 혈당의 변화가, 연두색은 굉장히 식후에도 많이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녹색은 안 먹은 사람은 혈당이 훅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죠. 굉장히 이 변화가 심합니다. 또 인슐린 수치 역시 식사 이후에, 식사 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양도 굉장히 많이 조절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하이버비츠,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 하이버비츠였고, 이번엔 뉴트리 하이버 파우더. 이거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래서 비만 예방하고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초 영양에 들어있는 그 식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러한 식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까지 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엄선된 그 식물로 이 전체를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그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보테니컬 프로세스 9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식물 관리 문서 작성도 이렇게 돼서 또 어떤 농장에서 만들어지는지, 또 농법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농약은 안 쓰죠.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또 수확은 정말 영양소가 높은 시기에, 그리고 그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빠르게 건조, 농축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매년 50만 회의 분석을 시행을 하고 포장 역시 매년 3만 번 이상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이 프로세스 9를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이렇게 많이 해요. 식품안전처에서 그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더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이것이 단순히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우리 제품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서트에서 인증을 해줬고요. 무엇보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먹어보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그 안전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저도 너무 오랫동안 먹었고 우리 아이도 뱃속에서부터 먹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뉴트리라이트 영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신 오늘 기초 영양들은 정말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안전하게 섭취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